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학경영공학과 DSP 연구실 석사과정 이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CRS에서 롱테일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고안된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 Alleviating the Long-Tail Problem in Conversational Recommender Systems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 방법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된 백그라운드, 구체적인 메소드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실험과 결론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 논문의 방법론인 로트 CRS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트 CRS는 CRS의 롱테일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아이템의 컨버세이션 내의 등장 횟수가 밸런스드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구성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Retrieval Augmented Fine Tuning을 통해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트 CRS는 롱테일 아이템도 골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RS는 내추럴 랭귀지 컨버세이션을 통해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챗봇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CRS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 두 번째로는 유저에게 인포머티브한 리스폰스를 제공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각 두 가지 태스크마다 각각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고 각 모듈의 아웃풋을 마지막 단계에서 퓨전하여서 최종적인 리스폰스로 구성하게 됩니다. CRS는 유저가 접속하면 유저와 시스템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턴마다 시스템은 유저의 프리퍼런스를 파악할 수 있는 클래리파이드 퀘스천을 질문하거나 어떠한 리코멘데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저는 시스템이 제공한 클래리파이드 퀘스천에 대한 리스폰스를 제공하거나 리코멘데이션에 대한 피드백 리스폰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CRS는 전체적인 하나의 대화를 컨버세이션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해당 컨버세이션 내에는 n개의 어터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어터런스는 m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마이클 잭슨과 같은 어터런스가 바로 하나의 어터런스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RS는 이전 모든 어터런스를 받아서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바라 어터런스를 생성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번째부터 n-1번째까지의 어터런스를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라고 하고 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n번째 어터런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유저 프리퍼런스를 파악하게 되고 파악한 유저 프리퍼런스를 바탕으로 적절한 레코멘데이션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n-1번째 어터런스까지의 히스토리와 아이템 셋이 주어졌을 때 시스템은 추천할 아이템 리스트를 선택하고 n번째 어터런스를 통해 유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CRS에서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는 리다이얼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는 영화 추천과 관련된 데이터셋이고 아마존 메케니컬 터크에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두 명이 대화에 등장하게 되고 각각 시커와 리코멘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벨은 시커의 기준으로 라벨링이 되는데요. 크게 suggested, seen, liked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시커가 해당 영화를 언급하였는지, 시커가 해당 영화를 보았는지, 시커가 해당 영화를 좋아하였는지와 같이 시커를 기준으로 각각의 라벨링이 진행됩니다. 또한 하나의 컨버세이션은 10개 이상의 어터런스로 구성된다는 특징도 있으며 하나의 컨버세이션 내에는 최소 4번 이상의 영화를 언급해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어를 주제로만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규칙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다이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찌젯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RS 메소드는 본 논문의 실험 장표에서 정리하는 바와 같이 케이지 베이스드와 PLM 베이스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케이지 베이스드는 익스터널 놀리지 그래프를 활용하여 부족한 인포메이션을 보충하는 것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코멘데이션 모듈과 컨버세이션 모듈이 활용하는 놀리지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서 오는 시멘틱 갭을 완화하고자 놀리지 그래프 이넨스드 리프레젠테이션 퓨전에 집중하고 있는 방법론들을 읽었습니다. PLM 베이스드는 PLM의 컨버세이션 언더스탠딩 능력을 활용하여서 컨버세이션의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리코멘데이션에서는 유저 프리퍼런스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고 컨버세이션에서는 적절한 리스폰스를 생성합니다. PLM 베이스드는 기본적으로 놀리지 그래프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놀리지 그래프 이넨스드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유니CRS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 있는 김중훈 석사과정이 일전에 세미나에서 다룬 적이 있으므로 해당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CRS의 한계점은 바로 롱테일 프로블럼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CRS 데이터는 일부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들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컨버세이션 내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A 장표를 보시면 아이템들의 등장 횟수가 고르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데이터로 학습하는 경우 익스포셜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학습 데이터에 자주 등장한 아이템만 추천하는 다양성이 매우 저하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측 장표는 앞서 보았던 리다이얼 데이터셋에 대해 버트와 KGSF 두 모델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테일 리컬이란 롱테일 아이템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실제 추천 리스트에 포함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수치가 0이거나 0에 매우 가까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처럼 CRS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그 모델이 무엇이냐와는 별개로 우수하지는 않은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롱테일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 리샘플링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완벽히 롱테일 프로블럼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애초에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면 학습 과정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하더라도 애초에 학습한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히 롱테일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롱테일 아이템에 대해 충분히 어떠한 컨텍스트가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컨버세이션에서 추천을 할 만한 충분한 에비던스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유저가 말하고 원하는 아이템이 정말 해당 롱테일 아이템과 연관된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에 유저 프리퍼런스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저자는 데이터 자체에 변화를 주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롱테일 프로블럼 엘리비에이션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트 CRS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트 CRS는 롱테일 리코멘데이션 퍼포먼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CRS 프레임워크입니다. 로트 CRS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밸런스드 된 CRS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CRS 데이터셋의 롱테일 프로블럼 한계점과 같이 데이터셋 자체에 롱테일 프로블럼이 전혀 없는 밸런스드 CRS 데이터셋을 새로 시뮬레이팅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성한 밸런스드 CRS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파인 튜닝을 통해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추천까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밸런스드 CRS 데이터셋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우선 익스터널 소스를 활용해서 아이템에 대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컨버세이션 스레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한 컨버세이션 스레드를 바탕으로 리스폰스 템플릿을 채워 넣어서 최종적으로 컨버세이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이템을 수집할 때에는 external source를 활용합니다. 이때 사용한 것은 위키피디아로 해당 페이지 내의 아이템 디스크립션과 페이지 하단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를 통해 리뷰 인포메이션을 수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중에서 해당 타겟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추리게 되고, 추린 것들 중 TF-IDF를 통해 중요한 탑 K개를 최종적인 아이템 어트리뷰트로 선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타는 모두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제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본인이 정말 찾고자 하는 아이템을 추천받고자 하는 상황에서의 대화를 고려하면서 실제 대화에서는 원하는 추천을 받을 때까지 유저가 본인의 prefer attribute을 많이 언급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앞선 단계에서 찾은 attributes, items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스레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common attribute로 컨버세이션 스레드의 시작점을 선택하고 랜덤으로 하나씩 스레드에 삽입하는 단계를 반복합니다. 이후 현재 스레드에 포함된 어트리뷰트들이 충분히 타겟 아이템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면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마지막에 타겟 아이템을 삽입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컨버세이션 스레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성한 스레드를 활용해서 리스폰스 템플릿에 해당 정보들을 넣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리스폰스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금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스레드 내의 순서를 아래 두 가지 룰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컨버세이션 내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의 어트리뷰트는 일부 겹쳐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T번째 어터런스에 등장한 어트리뷰트는 그 이전과 그 이후 어터런스의 아이템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 룰로 인해 스레드에서 한 가지 문장만 언급을 하게 될지 여러 개의 문장을 말을 하게 될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구성되는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은 모든 아이템의 언급 및 추천 횟수가 유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은 크게 두 가지 태스크가 있고, 첫 번째 도메인 어댑티드 마스크드 프리딕션 태스크에서는 백본 모델에 CRS 능력을 더할 뿐만 아니라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 컨트라스티브 컨텍스트 얼라이먼트 태스크는 타겟 아이템이 같으면 두 컨버세이션의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타겟 아이템과 컨텍스트를 매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태스크입니다. 첫 번째 DMP 태스크는 아이템과 어트리뷰트에 대한 마스크드 프리딕션 태스크입니다. 기존 MLM과는 조금 다르게 DMP는 롱테일 아이템의 어트리뷰트, 아이템 워드만을 마스킹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롱테일 아이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티드 컨버세이션에서 랜덤으로 아이템과 어트리뷰트 토큰을 마스킹하게 되고, 마스크드 토큰의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마스크드 파트를 복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CCA 태스크로 해당 태스크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버세이션 컨텍스트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타겟 아이템을 추천해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컨버세이션 컨텍스트와 타겟 아이템 간의 시멘틱 릴레이티드니스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CCA 태스크에서는 동일 타겟 아이템을 갖는 두 가지 컨버세이션은 추천 이유와 스레드가 다르더라도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 매우 유사해야 함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겟 아이템이 동일한 두 개의 다른 컨버세이션을 선택하고 두 컨버세이션의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구하고 contrastive learning으로 두 representation은 가깝게 나머지 네거티브 representation은 멀게 학습하게 됩니다. 왼쪽 예시를 통해 프리트레이닝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Simulated Conversation이 주어졌을 때 DMP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액션과 배트맨 두 가지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마스크드 토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CCA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Simulated Conversation의 타겟 아이템인 배트맨과 동일하게 배트맨의 타겟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컨버세이션을 선택하여서 두 컨버세이션의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바탕으로 contrastive learning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DMP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conversational recommendation 능력과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고 CCA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타겟 아이템과 관련된 컨텍스트 파악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하게 된다면 컨버세이션을 바탕으로 롱테일 아이템까지도 고려한 최적의 아이템을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인 튜닝에서는 Retrieval Augmented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본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이 너무도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반면 너무 인위적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파인 튜닝 할 때에는 휴먼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셋을 사용하되 부족한 정보들은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의 컨버세이션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리코멘데이션 태스크와 컨버세이션 태스크에서 리트리브 해오는 대상이 조금 다른데요. 리코멘데이션 태스크에서는 유사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리트리브 해오게 되고 컨버세이션 태스크에서는 렐레번트 리스폰스를 리트리브 해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리코멘데이션 태스크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코멘데이션 태스크에서는 유사한 대화를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에서 리트리브 하여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enrich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유저 representation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의 경우 히스토리 개념이 아닌 실제 컨버세이션 단위로 하나의 컨버세이션은 하나의 CLS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갖게 됩니다. 전체 하나의 히스토리의 representation이 아닌 컨버세이션의 representation을 모두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통해 보다 풍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commendation에서는 그게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을 구성하는 부분과 이후 라벨 스무딩을 수행하는 두 가지 파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멘데이션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리트리버리 사용되는 부분은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적절한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해서 컨버세이션에서 유저 프리퍼런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리트리브를 통해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여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을 구성하게 됩니다.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게 되고 해당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쿼리로 하여서 Simulated Conversation Representation 중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에서 가장 유사한 탑 K개를 리트리브 해오게 됩니다. 이후 기본적인 유저 리프레젠테이션과 리트리브 해온 탑 K개의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퓨전하여서 최종적인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을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퓨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겟 유저 리프레젠테이션 U와 비슷한 정도에 따라 탑 K개의 Retrieved User Representation 각각의 Attention Weight를 계산합니다. 전체 Retrieved User Representation의 반영 비율 감마를 조절하여서
타겟 유저 리프레젠테이션과 합치게 됩니다. 이렇게 합친 것을 최종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 UTIDA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을 구성하게 되면 각 아이템 i마다의 인베딩과의 소프트맥스를 통해 해당 유저 U가 아이템 i를 좋아할 확률을 더 잘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추천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은 Simulated Dataset에서 리트리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저와 관련된 아이템이 롱테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uman Annotated Dataset으로 파인튜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롱테일 아이템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레이블 스무스니스를 활용해서 해당 아이템의 확률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게 됩니다. 레귤러라이저를 활용하여서 티처 모델과의 프리딕션이 유사하도록 백본 모델을 유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모델이 롱테일 아이템에 높은 확률을 주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추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성되는 리코멘데이션 태스크의 조인트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리고 레이블 스무스니스와 관련된 로스,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CCA 로스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이를 통해 유저 프리퍼런스를 바탕으로 롱테일 아이템도 고려한 적절한 추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CCA 로스가 활용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요. 논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CCA를 추가한 이유는 CCA에서 고려하는 부분과 Retrieval Enhanced User Representation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얼라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emantic Connection이 높은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Retrieve해서 User Representation의 보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곧 많이 유사한 컨텍스트는 동일한 타겟 아이템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CCA의 의미도 말은 반대지만 동일하게 같은 타겟 아이템을 갖는 두 컨버세이션은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 많이 유사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User Representation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리트리브 한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타겟 아이템을 가지게 되므로 해당 타겟을 추천 아이템으로 선택하기 위한 좋은 보충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태스크에서는 플루언트하면서 인포머티브한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계에서는 Retrieval Enhanced Contextual Representations를 구성하는 단계,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하나의 레스폰스 템플릿을 만드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Retrieval Enhanced Prompt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앞선 Recommendation 단계에서와는 조금 달리 Response Generation 파트에서는 하나의 컨버세이션을 개별적인 어터런스 단위로 보아 각각의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총 M개의 Representation을 모두 개별적인 쿼리로 사용하여 M개마다의 탑 K개의 Relevant Response를 Retrieve 하게 되고 Retrieved Response에 대해 Cross Attention을 수행한 후 기존 Utterance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에 더하여 최종적인 Retrieval Enhanced Contextual Representation을 도출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렇게 구성한 총 M개의 Retrieval Enhanced Prompt는 이후 Generative PLM의 소프트 프롬프트로서 활용되며 보다 인포머티브한 리스폰스를 생성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즉, Conversation History의 프리픽스로서 앞서 구한 Retrieval Enhanced Prompt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PLM으로 다이얼로그 커퍼스로 프리트레인이 되어 다이얼로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다이알로 GP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풋으로 소프트 프롬프트와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받고 아웃풋으로는 인포머티브 리스폰스 템플릿을 생성하게 됩니다. 결국에 학습한 CRS가 어떠한 컨버세이션 히스토리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리스폰스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실험 파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리다이얼 데이터셋과 인스파이어드 데이터셋 두 가지입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 영화 추천과 관련되어 있고 인스파이어드가 리다이얼보다 조금 작은 데이터셋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한 베이스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CRS 메소드인 리다이얼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케이지 베이스드, PLM 베이스드 모델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매트릭은 리코멘데이션과 컨버세이션에서 각각 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리코멘데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리컬, 커버리지, 테일 커버리지 세 가지 매트릭을 활용합니다. 리컬은 얼마나 정확한 추천을 하였는가와 관련된 매트릭이고 커버리지는 얼마나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하였는가, 테일 커버리지는 롱테일 아이템을 다양하게 고려하였는가와 관련된 매트릭입니다. 컨버세이션 태스크에서는 디스팅트와 휴먼 이밸류에이션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스팅트 매트릭은 생성된 리스폰스에 포함된 단어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한 매트릭이고 휴먼 이밸류에이션 시에는 플루언시와 인포머티브니스 두 가지 애스펙트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루언시는 문법이 정확한지, 어휘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고 인포머티브니스는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애스펙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코멘데이션 태스크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 결과 리콜에서는 케이지 베이스드와 PLM 베이스드가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었고 커버리지와 테일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케이지 베이스드의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이지 베이스드 CRS 메소드는 익스터널 놀리지 그래프를 활용하여 엔티티의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고 따라서 레코멘데이션 다이버시티가 증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CRS에서 PLM 자체의 성능이 뭔가 뛰어나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어서 이어진 로트 CRS를 적용한 결과에서 모든 경우의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실제 로트 CRS 프레임워크 자체의 우수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트 CRS에 적용한 결과를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향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로트 CRS가 롱테일 리코멘데이션 성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합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밸런스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스트레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LM에게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백그라운드 놀리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코멘데이션 태스크의 각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소로는 레이블 스무스니스, 리트리블 어그멘티드 스트레치, CCA, DMP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모든 요소에서 각각을 제거했을 때 성능 하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트 CRS의 모든 요소가 롱테일 리코멘데이션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DMP를 제거하는 경우 매우 큰 성능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DMP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롱테일 아이템 언더스탠딩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버세이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결과 PLM 베이스드 메소드가 다른 CRS 메소드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PLM이 라지 스케일 코퍼스로 프리트레이닝 되었기 때문에 CRS의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트 CRS를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아이템의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트 CRS는 더더욱 인포머티브한 리스폰스를 생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먼 이밸루에이션 결과입니다. 3명의 어노테이터가 각 모델이 생성한 리스폰스에 대해 플루언시와 인포머티브니스 두 가지 애스펙트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중에서는 기본적인 유니CRS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고 유니CRS에 로트CRS까지 적용한 방법론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로트CRS를 적용한 방법론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트CRS라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플루언트하면서 인포머티브한 리스폰스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버세이션 태스크에서 사용한 요소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요소로는 Retrieval Augmented, Template Generation and Filling Strategy, CCA, DMP 네 가지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요소에서 성능 하락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트 CRS의 모든 요소가 모델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RET를 제거하는 경우 매우 큰 성능 하락이 있고 이에 따라 시뮬레이티드 CRS 데이터셋이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리트리버하여 활용하는 것이 리스폰스 생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 논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트 CRS는 롱테일 프로블럼 완화를 위한 CRS 프레임워크입니다. 그게 밸런스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밸런스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롱테일 아이템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리트리브를 바탕으로 부족한 정보를 채운 휴먼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파인튜닝하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롱테일 리코멘데이션 퍼포먼스 향상을 보이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